유물 전시관에 안치던 흉상입니다. 유물 전시관에 부착되어 있는 농보 정문부 장군의 양력입니다. 일세 때 맹종 20년 1565년 2월 19일 서울 남부의 반송방 남소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살 때 옷같은 얼굴이라고 갈가마기 빛만 못하구나 란 제목으로 오원고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14살 때 승보시에 장흥급제하였습니다. 17세에 고령신씨와 결혼하셨습니다. 20세에 생은진사의 초시에 합격하셨습니다. 21세에 생은진사의 해시에 합격하였습니다. 23세에 성균관에 유학하셨습니다. 24세에 문과 갑과 2위로 급제하셨습니다. 25세 때는 성적은 주서에 임명된 후 홍문관 기사, 성적은 부정자, 정자를 거쳐 홍문관 수찬, 사가는 정은 겸 중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26세 때 지제교를 거쳐 사원부 집행에 임명되셨습니다. 27세 때 한경도 백마평사에 임명되셨습니다. 28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가도 기요마사가 한경도로 침입해보자 경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1. 반란을 꾀하였던 국갱인, 국세필, 정말수 등의 목을 베었으며 2. 이병을 이끌고 경성을 근거지로 하여 길주 장평에서 크게 이겼고 길주 인명에서 단천에서 연달아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또 백탑교에서 크게 깨뜨리니 가또 기요마사군은 혼비백산 야암을 타고 도주 남하니 이로써 한경도가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북간사 사대첩이라고 합니다. 3. 또 북봉 변방지역을 순찰하여 약탈하는 오랑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29세 때 북간 대첩의 공로로 풍계가 통정대부에 올랐습니다. 단천으로 진군하여 왜적을 크게 무찔렀으며 또 퇴각하던 가도군을 백탑교에서 크게 격파하여 간복 집안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30대 여금부사에 제수되었습니다. 31세 때 온성부사에 제수되었습니다. 32세 때 길주목사로 제수되었습니다. 33세 때 안변부사로 전직한 후 다시 공주목사가 되었습니다. 35세 때 장림은 팔계사를 거쳐 호조참의에 임명되셨습니다. 36세 때 용량위 부호군에 전임되셨습니다. 37세 때 풍계가 가순대부에 올랐습니다. 간북 사람들이 상수하여 선생의 전공을 침공하자 왕이 특별히 풍계를 내려 예조참판에 제수하였습니다. 39세 때 중추부 동지에 임명되셨습니다. 43세 때 장담부사에 임명되셨습니다. 44세에 선조대왕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선종대왕의 만사를 지어 올렸습니다. 안주목사에 임명되었습니다. 46세 때 사헌부사로 명나라를 갔으며 이때 연행시 여러 편을 지었습니다. 47세 때 남원부사에 임명되셨습니다. 48세 때 행주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어머님의 복남을 위해 외업의 간직을 청하여 다시 길주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49세 간직을 내놓고 집에 돌아옵니다. 51세 때 부총관에 임명된 후 곧 병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4세 때 조정에서 부름이 있었으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흉당의 배척을 받아 창원부사에 보직되었습니다. 59세 때 전주부윤에 임명되셨습니다. 60세 때 11월 19일
벨시하셨습니다. 그때가 1624년 11월 19일입니다. 그 후 계사년 가신지 90년 만에 시호를 충이라 가정하여 비준을 받았습니다. 추모사당은 창열사, 현충사, 숭열사, 모의사, 함경북도 충덕사, 충덕사, 경기예정부, 그러니까 이북 함경북도에 창열사, 현충사, 숭열사, 모의사 네 곳이 향상하였으며 경기도에 충덕사가 있고 서원은 가오성은 충의사, 진주에 있습니다. 서당은 또 함경북도에 총룡서당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유물 전시관에 부착되어 있는 양력의 양력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일유 참차 유대자손이라는 친필입니다. 중용농보의 친필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시는 달 밟고 꽃 던지고 또 항온이로다 라는 그 명문장의 시입니다. 오감이 까마귀의 행색마도 못하다는 이 7살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 받고 꽃 던지고 또 항원이로다 라는 이 시는 14살 때 장은한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년 시절의 내용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의전하고 총명하여 5살 때 이미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한 번 읽기만 하면 외우고 그 뜻을 깨우치니 수년 동안 기초가 되는 글을 거의 배웠습니다. 7살 때에는 옥 같은 얼굴이라고 갈가마기 비판 못하구나 라는 제목의 원고시를, 80대에는 초생달이라는 제목의 원절구를 짓는 등 시문에도 능해 주위의 선비들부터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선풍은 감옥하였으나 통솔력이 강해 아이들과 함께 전당노래를 할 때는 항상 중앙에서 호령하며 지휘하였으며 모든 아이들이 모두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만일에 자신에게 따르지 않거나 교육을 어기면 어미문책하여 기강을 세웠습니다. 6살 때의 어느 날 어른들을 따라 동대문 밖에 나가 범 잡는 구경을 하였습니다. 당시 범이 포효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자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많은 태연이 미소를 짓고 그대로 앉아있어 사람들이 공의 담력과 침착성이 놀라 감탄하며 훗날 대장감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공이 지은 중이공 농보 선생이 어릴 때 지은 초승달이라는 시입니다. 누가 곤료산의 옥을 따서 직녀의 머리빗 만들었나. 그립던 기누와 직녀 서로 만났다. 오작귀에서 이별하니 슬픔에 젖어 푸른 하늘 은하수 허공에 빛을 던졌다 라는 시입니다. 중이공 농보 정문부 장군의 청년 시절입니다. 11살 때부터 논어를 읽고 강목, 사기를 통독하였으며 계속하여 대학, 중용, 준추, 시경, 서경 등 사서상국을 통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가를 틈타 간간히 할소기를 익혀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천문과 산수도 모두 익혔습니다. 이렇듯 면학에 힘써 21세 되던 해에 생은 진사시험을 보도 모두 합격하였고 23세 때는 성균관 유학하여 학문을 닦았습니다. 이 시기는 공이 서울에서 살며 생애 중 후반에 발휘할 여러 능력을 키우고 덕성을 함양하는 면학기로 평온하게 지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충의공 농보의 그 등용입니다. 24세가 되는 해인 1588년 가을에 맹진가에 합격한 후 이듬해 2월에 성정원 주서에 임명되었고 7월에는 성정원 부정자, 10월에는 정자, 12월에는 홍문관 수찬, 사가는 정원, 겸중학 교수 등 내직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또 지제교에 임명되어 중전 병안에 따른 특사령을 반포하는 것을 비롯하여 궁중에 경사가 있거나 상서로운 날에는 임금의 분부로 글을 지었고 각종 외교 문서나 감문서를 작성하는 등 승승장구하여 사헌부 집행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공은 1591년 8월 앞날이 촉망되는 사헌부의 집행버스를 벌이고 정육품에 해당하는 한경북도 백마 팽사를 자진하여 제수받아 정든 고향인 도성을 떠나 북간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충의공 농보 정문부 장군의 여병 봉기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강군이 연패를 거듭하여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관료와 명망 있는 유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고을을 지키고 외적을 무찌르는 듯 전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이병은 오히려 강군 이상의 활약을 함으로써 왜군의 급격한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군은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병들은 장비,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로 소규모의 유격전을 전개하였으나 금산성, 남원전투 등과 같이 왜군과 대규모 전면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병은 강군을 적극 지원하여 왜적을 무찌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라가 외침을 받을 때 국난에 앞장서야 한다는 강인한 의지와 사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충의공 농보 정문부의 봉기 1592년 7월 장군은 한경도 경성에서 경험부사 오응태, 경험부사 나정은, 수성찰방 최동만과 기양족인 한백견, 나덕명 등과 같이 이병을 일으켜 경성으로 들어갔으나 궁중들이 반적 국세필의 위험이 두려워 모두 허쳐되어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9월 16일 재차 이병을 결집한 장군은 창의대장으로 이병을 이끌고 국세필이 지키는 경성을 공략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성, 장평, 인면, 백탁교, 6성tum을 거두는데 이것을 통칭 북간 4대첩이라고 합니다. 이병활동입니다. 장군이 첫 번째 벌였던 전투는 1592년 10월 14일 경성전투로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이병을 일으킨 후 처음으로 벌려 승리하였기에 이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외진정과 왕래하여 내통하던 반정 국경인과 국세필 등이 참수되어 육진의 반당을 진압하고 팽사로서 북변을 순회의 오랭 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장평전투로 1592년 10월 30일 길주 장평 장덕산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는 장군 희하의 중의장 정현용, 자의장 유경천, 우의장 오행트 등 3위장이 총출동하여 싸웠는데 왜군 800여급을 비었으며 군마 113필과 많은 군장부를 노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명전투로 길주 인명상부에서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25일 군사를 이동할 때에
영동에 주동한 왜군 400여 명이 인명 총각을 드나들며 분탕질을 하자 삼위장이 이병을 이끌고 일시에 총출동하여 왜군의 머리 100여 급을 참액하였습니다. 네 번째에는 단천 전투로 1593년 1월 22일 단천에서 진군하여 왜군을 격파하고 왜장 및 병졸 170여 명을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담포 전투입니다. 가등청정이 소서행장과 평양 패전 소식을 듣고 고립을 염려하여 철수하려 하는데 길지에 머물고 있던 왜군이 이병에 차단되어 나오지 못하자 가등청정은 스스로 2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마천령을 넘어 영동 왜군과 합세 내원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군 희야 군사 3천여 명은 인명을 거점 삼아 군사를 매복시켜 기다렸다가 왜군을 급습하여 격파하여서 이로써 감북지방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어 목민간 활동입니다. 장군은 침략해온 왜군을 감북지역에서 몰아낸 후 감복의 여러 고을 수령을 역임하여 목민간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치적을 벌쳤습니다. 이 점에서도 전국 여러 곳에서 걸기했던 내병절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공은 1591년 9월에 한경도 임지에 도착하여 간할하여야 할 흐러짐을 돌아보며 살펴 군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곽을 보수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으며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치안질서가 바로잡혀 이곳 주민들이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 곳을 순행하고 늦게 간장에 들어가 식사는 못하고 수지가는 아전들을 측은히 여겨 이를 배려해 주자 모두들 공의 어진치사에 감복하였습니다. 공은 모든 궁궐을 모두 그와 함께 하였던 미병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오로지 주어진 지방 수령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부역을 공평히 하였으며 해민, 진훌에 힘쓰는 등 어진 목문관으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셨습니다. 낙향과 벨시 1598년 말 왜군의 패주로 전란이 끝난 후 장군께서는 공주 목사에서 중앙의 장내 원판결사의 직책을 제수받아 고향의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호조참의, 봉양이 부호군, 예조참판 등 동지중추부사 등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다가 1607년에 다시 외방수령으로 나아가 장담부사, 남원부사로 지방 몸민거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감회가 서린 길주목사 직책을 1년간 수행한 후 다시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중앙정계의 상에서 간직을 떠나 자영과 시문에 묻혀 고고한 생활을 즐기려 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에서 부름으로 잠시 간직에 나아갔으나 모친상을 계기로 다시 사임하였습니다. 이갈의 난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공을 부총관으로 삼아 진압하고자 하였으나 지병을 이유로 출사치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박내장 모역 사건의 연루가 되었다는 무고로 억구를 치러야 했습니다. 곧 무고였음이 밝혀졌으나 일찍이 장안에서 지은 초해왕의 고사를 읊은 시를 문제 삼는 소인배들에 의해 모진 악행을 당하던 중 병으로 쇠약했던 공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1624년 향년 60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군 20만 명을 이끌고 침략하여 벌렸습니다. 이후 왜군은 부산 동래성을 함락하고
세 갈로로 진격하였으며 조선은 한 달이 못되어 한성을 점령당하였고 한경도 지역에까지 짓밟이는 등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선조는 4월 29일에 한성을 떠나 개성을 거쳐 평양에 머무렀다가 다시 의주로 피난하였으므로 명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육상과는 달리 해상에서는 이수진 장군을 중심으로 한 수군의 활약으로 연전연승을 거두어 해상을 장악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이병들의 활약도 일본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명군의 지원과 강군의 재정비로 더욱 수시에 몰린 왜군은 급기야 휴전을 제의하여 잠시 진행되었으나 왜군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1597년 강화회담의 결렬을 핑계 삼아 왜군은 재공격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유재란입니다. 그러나 왜군의 공격은 일부 지역에서 저지되었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곧 물러갔습니다. 7년간에 걸쳐 벌어진 왜란은 조선, 명나라, 일본, 삼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특히 조선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의공 농보 정문부 장군의 유물입니다. 농보지면 정문부 장군의 시문제보로 7근 4척의 목판본이 있습니다. 초가는 1758년의 hen손인 상점이 1890년 구대손인 핵교가 중간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들어있는 장계는 임진왜란 때 이병을 일으켜 갱성에 들어가 백성을 안정시키고 외장을 참수한 뒤 반적 국계인 등을 사로잡은 갱노와 상황을 서민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무는 항쟁도 여러 수령과 사민에게 국가의 위급을 호소하여 이병에 가담하여 줄 것을 권유한 글입니다. 창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직접 충의공 할아버지께서 입으셨던 창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에 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칼은 임진왜란 때 충의공 농포 장군이 사용하던 칼입니다. 농포진 목판은 장군의 심원짐의 농포질 일상이며 목판입니다. 북한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충의공 농포 정문부 장군의 북한대첩 공적을 기리기 위해 1714년에 한경도 길주에 세운 비석입니다. 유목판은 명가 필불에 들어있는 정문부 장관의 필적입니다. 이 모형은 북한대첩 당시 경성대첩을 형상화해 놓은 모형입니다. 제일 위에 빨간 장구봉을 입고 있는 분이 충의공 농보 정문부 의병장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있는 저 사진은 북한 대첩비를 일본에서 약탈해 가서 야스쿠니 진자에 100년 동안 위에 자연석을 얹고 그 위에 비둘기집을 지어 북한 대첩비를 모욕을 준 그런 그림입니다. 일본에서 100년 동안 그 유폐되어 있다가 2005년 대한민국으로 가져와 원본비는 북한의 국보가 되었고 이 대한민국에는 복제비를 갖다가 4기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북한 대첩비의 모형은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저기 북한 대첩비가 일본 야스쿠 진지에 있을 때 그것을 탁본하여 그때 만들어서 이 유물 전시관에 전시를 한 그런 국내 최초의 북한 대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서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입니다. 여기는 충의공 농보 정무부 선생에게 불천이를 상소하여 승인을 받은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충의공 농보 할아버지의 5대 손인 정근자 하시는 할아버지가 상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원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판은 충의공 농보 할아버지 친필을 목판을 새겨 놓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진 액자는 충의공 농보 할아버지의 그 친필입니다. 이것은 그 1604년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포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떠나갈 때 송별시를 적은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충의공 농보 정문부 그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시고 쓰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